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29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버기 전에 자,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고 음, 아침에 짧게 집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다시 찍지 말라고 이러는 것들 이거 아니죠. 일로죠. 그냥 갑니다. 우리는 핸들에 휴대폰을 올려놨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25, 270쪽 시타르타를 읽고 나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최고의 베스트지 않나. 누군가 내한테 너 그동안 읽은 책 중에 한 권을 추천해 다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시타르타.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읽겠습니다.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라. 임상심리학 박사인 타인 브렉은 서양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 및 명상 전문가다. 명상 전문가. 워싱턴 내면 명상 커뮤니티를 설립했고 타라브렉닷컴에 올라오는 그녀의 강연은 매달 수십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다. 내게 타라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마리아 포포바다. 마리아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가장 심오하게 바꿔준 사람이라고 격찬했다. 그 후 나는 타라의 첫 책 받아들임을 선물받아 욕조 안에서 처음 10페이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욕조를 빠져나와 나머지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즉시 타라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섹션을 발췌해 소개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 책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받아들임 제목부터 좋습니다. 일단 받아들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섹션을 발췌해 소개한다. 이 부분은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지혜를 선물한다.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명상 도중에 모욕을 당했던 일 때문에 화가 솟구치면 곧바로 속으로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군 하고 말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나면 금세 다시 집중할 수 있다.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난 상태, 내가 분노한 상태, 내가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단계. 알아차리고 나면 금세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 읽겠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람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휘말리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막 손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한다, 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막 이렇게 뭐가 이게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할 필요가 없는데 막 너무 과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화에 이름 붙이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최승환 화
성환이 화, 26일 화, 예를 들면 5월 7일 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상태, 내가 화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화를 바라보는 것, 인지하고 그 화를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왜 화가 나 있지? 그 나의 화. 5월 7일 아침에 손님과의 그러니까 5월 7일 화라고 이름을 정한다면 야 5월 7일 화. 너 화났구나. 왜? 이 화를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화남을 내 스스로 화가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이 화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다. 요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요 알아차림이 됩니다. 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요 알아차림을 훈련을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바라봄으로 해서 이거를 내려놓을 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마저도 받아들인 거. 저도 100%는 아닌데 요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임. 화를 받아들여. 그냥 그래. 이렇게 화를 받아들임. 자, 그럼 타라의 향기로운 글을 고요하게 읽어보자. 이 글이 참, 저는 이 내용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곧 소개하겠지만 뭐 영원한 것은 없다, 약간 이런 주제라서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은 책들 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찾아서 읽고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일단 집에서 찍은 거를 안 올리지 않고 나와서 차에 있던 이제 책들, 이제 고 작가님 책 뭐 이런 거 한번 또 목차 한번 뒤져보고, 그리고 당연히 또 데일 카니기 책, 차에 있는 책들 언제든지 또 책은 요런 차에 항상 있는 책들, 그리고 뭐 또 타이타닉 도구들 요거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읽고 있는 요런 것들 그냥 듣겠는데 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요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앞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임 하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했는데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내용이 좋았어. 받아들임. 명상을 통해서 요 받아들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게 저희 형이 안내해 준 걸, 또는 저희 형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들, 받아들임이라든가 이렇게 나를 인지하는 것들, 내 상황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상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형한테 조금 배웠습니다. 배웠다기보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자꾸 매일 명상을 하면서 나의 지금의 상태를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리고 명상을 매일 밤 퇴근해서 10분 정도를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내려놓다, 그냥 무슨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어떠냐면은 이제 집에 가서 불을 끄고
아주 깜깜한 방에서 혼자 명상을 알람 맞춰놓고 10분 정도를 하다 보면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간은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 고독을 연습해야 된다. 고독과 친해져야 한다. 뭐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 씨도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 10분이 깜깜한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그 명상하는 10분이 저는 요즘에는 나를 그냥 나를 만난다. 내 스스로 내 속에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고독 한 10분 깜깜한 방에 혼자 다 자는데 혼자 명상하고 있으면 그냥 고독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 고독을 연습하는 시간, 고독을 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느껴보려고 명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고 방금 이 시 그럼 타라의 향기로운 글을 고요하게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시가 좋습니다. 인간의 삶은 여행수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등. 오늘 아침에는 또 이런 감정이 있었어.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운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자, 내가 이 시를 보고 이 부분을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2020년인가 대구에서 제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경산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 와서 대구 통제하고 그러니까 괜찮냐 어떠냐 막 전화 오랬는데 그 시절에 아르바이트 여직원 한 명이랑 그리고 아르바이트 여학생 한 명이랑 10년차 여직원이 출근 안 했습니다. 휴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해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손님들이 막 엄청나게 사재기 하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손님 막 사재기 하고 하니까 바쁜데 직원하고 아르바이트는 한 명씩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잘 못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른 당뇨가 왔어요. 마른 당뇨. 살이 10kg 빠졌습니다. 그때 살이 10kg 빠지고 10kg 빠지는 데는 한 달. 그 다시 찌우는 데는 1년 걸렸죠. 왜냐하면 저는 운동하면서 찌웠으니까. 운동하면서 다시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또 잃어보고 또 다시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 또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뭘 알게 되고 물론 알고 있지만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다시 운동하면서 그 10kg를 운동하면서 근력으로 찌웠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5월 어린이날 연휴 요 기간에 4일 동안 요 3월 5월 3, 4, 5, 6 요 4일 동안에 카페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한 명 빠졌는 상태인데 보충을 안 한 상태였고 평소 주말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훨씬 바빠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너무 힘드니까 웃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번 기간 요 한 4일 연휴 기간에 잘 안 챙겨 먹었습니다. 잘 안 챙겨 먹고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먹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제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어제 밤에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돌아서니까 진이 빠진 허기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허기가 지고 이 막 입도 떨리고
막 손도 막 떨리고, 예를 들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1시간 채 안 됐는데 밥 먹은 지 몸에 기운이 없고 막 또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딱 왔죠. 왔구나. 마른 당뇨. 다시 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샤워하려고 보니까 문득 보니까 살이 근육이랑 운동은 며칠 못했는데 이 며칠 운동 못했는 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 요 며칠 상간에. 그래서 나름 건강의 소중함 다시 알고 나름 근래 나름 운동 꾸준하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야 다시 오는구나. 또 잠시 방심하니까 뭐 먹는 거 안 챙기고 체력 나의 그러니까 내 이상의 무슨 뭔가를 소진하니까 다시 마른 당뇨가 다시 오는구나. 예, 건강은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는데 건강도 역시 내가 잠시 자만하고 방심했더니 나름 건강하다 생각하고 자만했더니 다 오는구나.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도 없지만 영원한 불행도 없는 거죠. 영원한 편안함도 없지만 영원한 또 힘든 것도 없는 거지.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와이프하고 또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막 저한테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빵이나 음료 사진 좀 보내달라, 내가 홈페이지 네이버 이런데 네이버 플레이스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나중에 뭐 이렇게 일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마트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리고 단 너무 힘들었어. 좀 편하고 싶었어. 너무 힘드니까 돈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덜 힘든 쪽으로 운영을 했죠. 내가 좀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는 성장은 곧 힘든 과정 안에서, 과정에 힘든 과정에서 이 힘든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동 안에서 성장이 있는 거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궁지로 내몰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힘들게 만들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서 확신과 기대와 설레임과 그런 걸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졌어. 벼랑 끝에 내몰렸어. 내가 모은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궁지에 몰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과정, 정말 이 힘든 과정 안에 있는 것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지. 우리 이제 요걸 우리가 잘 운전하고 잘 헤쳐나가고 요거를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뭐 이렇게 막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힘든 과정도 영원하지 않다. 편안한 행복도 영원하지 않듯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들고 불편한 것 다음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온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고 작가님 말씀처럼 불행도 행복도 힘든 것도 편한 것도 모두 퉁 쳐서 내 인생인 거지. 내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내 인생이다. 불행하고 슬픈 것만 내 인생이다. 그건 아니죠. 다 해서 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리다가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영감이 오면서 출근해서 책을 좀 뒤져보고 영원한 것은 없다와 관련된 글귀를 찾아서 영상을 새로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근하다가 아까 여기 와서 타이탄의 도구들 뒤적거리다가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타라 요 부분에 요 시를 보는 순간에 오늘 그냥 요 책으로 받아들임, 요 내용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임. 그렇습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상황을 자기 상황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다. 좋은 말이죠.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상가가 됐다. 휴대폰이 너무 가까우니까 불편합니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